길목을 지키고 서서 혼자 24시간 박지원 감시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 감시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열일인 정청래입니다. 감시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지 않기로 했어요. 몇 개월 차 하다가 이미 너무 오래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정정보도 하나 합니다. 아까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만 반대했다 그랬는데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사실은 말 못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종북 논리가 막 이렇게 엄습해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인데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이정희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그 정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원들이 삥 둘러서 가요. 같이 가다가 악수하면 사진 찍힐까봐. 그래서 제가 쭉 가다가 아니 밥을 굶고 있으면 모든 걸 떠나서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통진당하고 악수했다고 엄청 비난했어요, 저를. 악수 한 번 했다고. 악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의 볼테르가 되겠다. 나는 통진당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통진당의 탄압에 맞서 그들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나는 같이 싸우겠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엄청 또 저한테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상 정정보도를 마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올림머리 최저면 실컷 명장면. 박근혜의 올림머리. 근데 이게 실제로 시크릿 가든에 이 장면이 있답니다. 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때 너 멘탈 강하다. 이렇게 머리를 태연하게 할 수 있냐? 그런 가사가 대사가 있답니다. 의원님, 그거는 하영하고 얘기할게요. 이따 근데 하영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줄이면 하영 기자가 90분 올림머리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반박했어요. 20분이라고. 20분 했다. 두 가지를 들킨 겁니다. 뭐냐면 하긴 했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20분 단위로 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을 체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실토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20분을 그거 했다면 나머지 6시간 40분도 밝혀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0분 전후에는 뭐 했냐? 지난 시간에 이제 혼자 울tur목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저격하고 있다고 24시간 개인 감시조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쐈더라고, 트위터를. 휴전한다면서, 휴전. 45번 트윗 대포를 쏜 다음에 박지원 대표하고 휴전 협상 없이 저 스스로 그냥 휴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야. 왜 게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김용태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MBN에서 나와서 김용태 의원이 우리는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일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폭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박지원 대표님 나쁘끄럽습니다. 뭐 하면서 시작해서 이제 다시 공격을 해서 25방을 쏘고 다시 또 휴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 1시간 간격으로 박지원 대표 페이스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계속 캡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1시간 간격으로 올려요. 많이도 올려요. 김용태 의원의 폭로가 딱 나오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김용태 의원을 공격하냐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는데 존재감도 없으니까 괜히 자기 과시용으로 언론 플레이용을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찬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30시간 법칙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김무성은 가만히 있는데 김무성을 막 물어뜯기 시작해요. 마치 둘이는 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김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그걸 제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김무성하고 친하다며 합친다며 그리고 뭐 총리 맡아달라고 농담도 하고 했다며 하면서 제가 계속 공격을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또 다행히 제가 국회의원 사용법 126페이지에 써놨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있으면 막 문자 보내라고. 그 와중에 책선전. 아, 이건 사실이니까. 예. 뭐 국민들이 지금 문자 보내는 건 다 내 책 읽고 하는 거야, 지금. 문자가 6만 통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요 중간쯤에 보면, 사진에 보면, 목포의 어떤 시민이요, 목포 김기춘이라며, 피켓을 들고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가운데 있어요. 아, 여기 써 있어요? 아, 여기에? 네네. 아,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한 발 물러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고, 호남에서도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한테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인데, 정동영 의원이 또 한마디 했어요. 박지원 대표의 실책이 뼈 아프다. 그러면서 기정사실화 시켰어요, 당에서도.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그분이 능글능글하고 기름장어처럼 오리지널 기름장어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김총수가 뭐 얘기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막 웃었어요. 웃지 마세요! 왜 웃어요? 막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김무성 등과의 세력 간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정체성을 인정하면 연대하겠다. 이 말이 전면적으로 180도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실제로 비박계를 설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힘으로 지금 탄핵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국민이 지금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또 명언까지 남겨요. 그러면서 김총수한테 나 잘했지? 나 좀 업어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꿔요. 근데 그 다음날 카카오톡에 또 새로 바뀐 핸드폰 번호가 다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문자를 멈추면 안 된다. 그렇다고 매일 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잠시 또 휴전했네요, 자체적으로. 이걸 25방을 공개했어요. 지금 네티즌들이 바늘로 100방 찌르듯이 찔러야 된다. 그래서 70방째 지금 멈췄어요. 30방의 총알을 지금 이제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일단 100방까지는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문자 보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막 욕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새누리당 쪽에서. 그러면 무시하고 싶어도 신경이 쓰이고 밥맛이 없어져요. 10통만 받아도 그렇거든요. 6만 통 받아봐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하는데 물론 비박 친박 가려사겠지만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광화문 촛불 시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강원도 김진태 사무실 앞에서 한 것이 굉장히 국회의원들한테는 위협적이었어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알아서 찾으시는데 5% 차이 박빙으로 승리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1차 타겟입니다. 특히 지역구 유권자들이 나 무슨 동 사람 누구예요? 하면서 탄핵 동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가다간 내가 다음에 낙선이다. 이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 내가 낙선이냐 당선 이게 더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5% 박빙 지역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새누리당 의원을 1차 타겟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지침은 저만이 할 수 있죠. 이거 뭐야, 이거? 이때까지 쏜 거예요, 다? 이건 뭐냐면 12월 1일부터 여기 오기까지 정청래의 트위터를 보도한 보도량 조사입니다. 420건을 보도했는데요. 하루에 60건씩 보도하고 있는데 손혜원보다 보도량이 더 많아 지금. 왜냐면 제가 청문회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로 제가 생중계로 제가 청문회를 해요. 그 이재용한테 막 물어. 아니 300억을 낼름낼름 갖다 바쳤는데 그거 누가 결제한 거야? 장충기가 한 거야? 사전에 보고를 받았어? 못 받았어? 사전에 보고를 안 받았다고? 혼자 트윗하는 거예요, 혼자.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그럼 무능하네. 청문회장에 있다고 생각 혼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삼성그룹 총수가 그것도 몰라? 300억이 껌값이야? 이게 지금 제가 혼자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문답을 막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서글픈 거죠. 이거를 가서 마이크 앞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60건씩 보도를 하고 있고 트위터는 제가 평소에는 너댓 개씩 하는데
지금 한 30개씩 하고 있어요. 청문회 그거 딱 틀어놓고 그래서 나도 질문하는 거야. 주로 어디서 하세요? 우리 사무실에서. 증인한테 회장님이 뭐야? 국회의원 여러분, 호칭은 증인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손혜원 의원한테 카톡 보내.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증인 이렇게 부르세요. 하면서 막 그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너무 바빠요. 그분들은 뭐 11시 12시 되면 끝나잖아. 나는 그거 정리도 다 해야 돼. 나의 트위터 청문회에 대해서 얼마나 보도했지 하고서 딱 하나 내려가지고 아 이거 기사를 잘 썼네. 이건 뭐 별로네.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새벽 5시에 잤어요. 그 다음날 청문회를 또 준비해야 돼. 김기춘의 예상 답변 해가지고 딱 써서 제가 10개를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요즘은 동아일보가 무조건 써요. 제 트위터 쓰면 7분 안에 씁니다. 기사를. 7분 안에. 그리고 정청래가 이렇게 김기춘의 예상 답변을 10가지를 예상했는데 두고 봅시다. 맞는지. 그리고 3시간 있다. 정청래 예상 질문 적중. 과연 정청래. 막 이렇게 막 나와 지금. 그냥 신났어. 인터넷 기사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또 바쁜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토요일 날 그 12월 3일 날 광화문 촛불제기 끝나고 그 다음에 뭐 할까 생각했더니 이제 광화문이 아니야. 국회로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국회를 포위합시다. 또 그래서 막 작전을 짜야 돼. 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되지? 대략 1.8킬로. 그럼 18만 명 정도가 모이면 거기서 에워싸고 소리 지르면 실제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광화문에 가는 것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축제하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8일 날은 탄핵 전야제를 하자. 내 국어선 찾아봤어요. 탄핵 전야제라는 말이 없더라고.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그래서 8일 날 탄핵 전야제 오후 5시부터 제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까지 있다가 자고 그 다음날 9일 날은 탄핵하는 날은 10시부터 국회를 에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가 2시에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새누리당 사람들이 탄핵 반대한다면서 막 필리버스터링 하면 어떡해. 할 수 있죠. 막 그리고 자유발언 신청하고 찬반 발언 신청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촛불 들고 고생을 한 1라운드가 9일날 종결되니 그날은 국회로 총집결해달라. 이게 1단계 끝나고요. 그 다음 2단계 또 있어.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촛불 들어야 돼요. 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제. 네.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국회 포위작전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시죠? 탈취 항균의 우수한 클린비아틴은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식약처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100%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져서 안전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까지 15초 이내에 제거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항균, 탈취제 클린비하트. 네,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예, 지혜학교는 몇 번 했죠. 철학, 인문학, 대안학교랍니다. 2017년 신입생 모집하고요. 원서 접수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아닌 아이들의 행복과 즐거운 교육을 고려하시는 분은 지혜학교 문을 두들겨 보세요. 술술 풀리고 고려 생활건강에서 숙취 해소제, 음주 전후에 마시는 거구나. 한 포씩 먹으면 주량이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 청문회에 나와서 숙취에 대해서 모른다로 일관할 수 있다.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딴지 마켓에서 팔 수 있고요. 페루의 33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딱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요. 식품이라서 즉각적인 효과는 없는데 파란 지붕에서 만약 마구마카를 먼저 알았다면 파란 약 대신에 마구마카를 먹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답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길목을 지키고 서서 혼자 24시간 박지원 감시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 감시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열일인 정청래입니다. 감시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지 않기로 했어요. 몇 개월 차 하다가 이미 너무 오래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정정보도 하나 합니다. 아까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만 반대했다 그랬는데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굉장히 사실은 말 못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종북 논리가 막 이렇게 엄습해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인데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이정희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정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원들이 삥 둘러서 가요. 같이 가다가 악수하면 사진 찍힐까봐. 그래서 제가 쭉 가다가 아니 밥을 굶고 있으면 모든 걸 떠나서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기자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통진당하고 악수했다고 엄청 비난했어요, 저를. 악수 한 번 했다고. 악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의 볼테르가 되겠다. 나는 통진당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통진당의 탄압에 맞서 그들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나는 같이 싸우겠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엄청 또 저한테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상 정정보도를 마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올림머리 제주면서 그 명장면. 박근혜의 올림머리. 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1시간 간격으로 올려요. 많이도 올려요. 김용태 의원의 폭로가 딱 나오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김용태 의원을 공격하냐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는데 존재감도 없으니까 괜히 자기 과시용으로 언론 플레이용으로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찬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30시간 법칙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김무성은 가만히 있는데 김무성을 막 물어뜯기 시작해요. 마치 둘이는 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김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그걸 제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김무성하고 친하다며 합친다며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쐈더라고, 트위터를. 휴전한다면서, 휴전. 45번 트윗 대포를 쏜 다음에 박지원 대표하고 휴전 협상 없이 저 스스로 그냥 휴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야. 왜 게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김용태 의원의 폭로였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MBN에서 네. 나와서 김용태 의원이 우리는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일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폭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박지원 대표님 나쁘끄럽습니다. 뭐 하면서 시작해서 이제 다시 공격을 해서 25방을 쏘고 다시 또 휴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 1시간 간격으로 박지원 대표 페이스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계속 캡처. 이게 실제로 시크릿 가든에 이 장면이 있답니다. 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대 너 멘탈 강하다. 이렇게 머리를 태연하게 할 수 있냐? 그런 가사가 대사가 있답니다. 의원님, 그거는 하영하고 얘기할게요. 이따 근데 하영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줄이면 하영 기자가 90분 올림머리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반박했어요. 20분이라고. 20분 했다. 두 가지를 들킨 겁니다. 뭐냐면 하긴 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20분 단위로 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을 체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실토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20분을 그거 했다면 나머지 6시간 40분도 밝혀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0분 전후에는 뭐 했냐? 뭐 했냐?
지난 시간에 이제 혼자 울tur목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저격하고 있다고 24시간 개인 감시조가 됐어요. 근데